이제 게임 종료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트 변수를 만들어서 이 스테이트가 1이면 정답을 맞춘 거로 하고, 또 스테이트가 2면 오답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가 3이면 게임 종료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이렇게 answer가 같으면 다르면 이라기보다는 스테이트로 일괄적으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의 초기값은 0으로 해놓고 정답을 맞췄을 때 1로 설정을 하고요. 또 정답을 틀리게 되면 스테이트를 2로 설정하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카운트가 5회가 돼서 이제 게임을 종료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스테이트를 3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출력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스테이트가 1이면 정답, 또 스테이트가 2이면 오답, 마지막으로 스테이트가 3이면 게임 종료로 뒤로 가기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종료, 그리고 이 A 태그는 뒤로 가기 버튼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href 태그로 index.jsp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인 게임 이제 짝 뒤로 짝 뒤로 짝 뒤로 홀 뒤로 이제 5번이 됐고요. 홀. 그러면 이제 100점 맞았고 게임 종료돼서 뒤로 가기 하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현재 완성한 페이지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게임 종료만 나오고 마지막 문제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가 화면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또 상황을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트를 정답, 오답, 게임 종료로 했는데 이번에는 게임 실행 중인 상태와 게임 종료인 상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사실상 스테이트를 1로 해 놓으면 게임이 진행 중일 때는 스테이트가 1인 상태로 계속 남아 있을 거라 특별히 처리할 게 없고요. 네. 반대로 네. 요 스테이트가 2가 되는 시점은 바로 게임 카운트가 5회가 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를 문자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정답을 맞췄을 때는 result를 정답으로, 또 정답을 틀렸을 때는 result를 오답으로, 마지막은 게임 종료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로 오셔서 이제는 좀 더 간결해져요. 스테이트가 1이냐 2냐 3이냐가 아니라 오로지 1로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2가 게임 종료가 되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정오답은 사실상 게임이 종료가 돼도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앞전에 result라는 문자열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result로 정오답을 게임이 종료되더라도 보여주고, 게임이 진행 중일 때는 뒤로 가기를 보여주고, 게임이 종료됐을 때는 게임 종료와 뒤로 가기를 뒤로 가기가 아니죠. 처음으로 보여주면 네, 우리가 조금 더 원했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냥 아무거나 계속 눌러서 진행할게요. 네, 그리고 5번째, 그러면 이제 정오답도 나오고 게임 종료도 되는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요 마무리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정리하면 네,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인덱스에서 코인 게임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코인 게임에서 우선은 1에서 10 사이에 랜덤 숫자를 하나 저장을 합니다. 자, 현재 이 게임은 5회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카운트와 그리고 정답을 맞췄을 때 성적을 저장할 게임 스코어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인덱스에서 맨 처음에 왔을 때에는 게임 카운트와 게임 스코어를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로 두 변수를 요청을 하지만 둘 다 넘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인덱스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 다 넣을 때에는 이제 막 게임이 시작이 됐으므로 게임 카운트를 1로 설정하고 게임 스코어는 0점으로 초기화를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else는 지금은 해석을 안 할게요. 인덱스인 경우만 같이 봤어요. 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치트키로 랜덤 숫자를 보여주고 1번째 0점을 보여주고요. 사용자는 홀 또는 짝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가 선택한 홀 또는 짝의 표기를 숫자 1과 2로 표기를 합니다. 자, 동시에 프로에서 이 코인이라는 변수의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에 넘겨야 되고요. 자, 동시에 게임 횟수가 계속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에 1 증가라고 보내야 되고 성적은 정답을 맞추면 20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프로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프로에 결국 코인, 미, 게임 카운트, 게임 스코어 4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인 게임 프로에서 4개의 변수를 실제 다 받습니다. 받아서 적절한 이름으로 형변환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미의 경우는 1 또는 2라는 숫자를 선택한 상황이고 코인은 1에서 10 사이의 숫자예요. 지금 이 둘이 비교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코인을 우리가 숫자가 예를 들어 8이다. 그러면 짝수이니까 코인을 2로 바꿀 거고요. 만약에 숫자가 홀수다. 그러면 코인을 1로 바꾸는 어떤 변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answer에 저장을 해봤어요. 그래서 answer가 바로 1 또는 2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 내가 선택한 1 또는 2와 answer가 일치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면 정답,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이라고 result라는 문자열에 저장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게임 종료를 위해서 state 변수가 1이면 게임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게임 카운트가 5회가 돼서 종료를 하면 state를 2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번째 몇 점인지 이 성적까지 저장을 해서 적용이 되게끔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문자열로 정오답을 표기를 합니다. 게임이 5회가 되기 전까지는 스테이트가 계속 1이기 때문에 뒤로 가기 버튼만 보이게 돼요. 네. 자, 그럼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게임이 한 번 진행이 됐기 때문에 횟수가 1 증가하고요. 성적 또한 정답 여부에 따라서 증가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이제서야 제일 최상단에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를 했을 때 인덱스와는 다르게 게임 카운트와 게임 스코어를 전달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else로 빠지게 되고요. 널이 아니니까. 그러면 적절히 형변환을 해서 수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럼 아마도 게임 카운트는 1회에서 2회가 되어 있을 것이고 성적은 정답을 맞췄다면 20점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A타입으로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